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제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지금까지 제가 잘 쓰던 컴퓨터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같은 하드웨어 덕후들은 아마 초고 사양 컴퓨터를 쓸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컴덕이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 가성비가 1순위라 가지고 초고 사양까지는 못 쓰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썼던 CPU는 요 라이젠 5 5600X 요거를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CPU로 여러분이 보셨던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사용한 지 대략 한 1년 반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도 사용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프리미어 동영상 편집이에요. 영상 편집할 때 제일 제가 답답한 부분이 이제 프리뷰 쪽인데요. 보통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눌러도 이제 프리뷰 화면이 이제 팍팍 떴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답답해지고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상 안에 이제 모션 그래픽 같은 거는 거의 안 쓰긴 하는데 해상도가 기본 4K다 보니까 제가 많을 때는 4K 해상도를 3개의 영상을 중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뭘 쓸 거냐면은 요 i5 12600K를 쓸 겁니다. 여기에 Z690 보드를 매칭을 할 건데요. 이렇게 두 개를 매칭을 할 거고 오버클럭은 안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메인 컴퓨터는 오버클럭을 안 해요. 오버클럭은 뭐 정말 장난감용 컴퓨터에다가 재밌게 하는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메인 컴에는 오버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CPU가 사실 요 밑에 붙어있는 MLCC라고 하는 부품 하나가 망가졌어요. 사실상 이게 망가졌다기보다는 원래 붙어있던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제가 뭐 하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요거 때문에 제가 별도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막 정말 준비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제가 자가 수리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영상을 못 올리게 됐어요. MLCC 사이즈 자체가 제가 수리하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근데 이게 떨어졌어도 작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MLCC라는 게 뭐냐면요. 되게 작은 사이즈의 일종의 건전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SSD 4개를 레이드 제로로 묶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앞으로 쓸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SSD 삼성전자 PM9A1 요거 4개를 갖다가 이렇게 묶을 예정이고요. 제가 이거 레이드로 묶어가지고 사용하면서 나중에 뭔가 뻥 나가지고 뭐 데이터를 다 날리는 그런 날이 오면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뻥 났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NVMe SSD 4개를 꽂아야 되니까 메인보드도 맞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DDR4 메인보드용 Z690 보드 중에서 M.2 슬롯이 4개 있는 걸 검색을 하니까 제일 저렴한 게 MSI랑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이렇게 2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MSI 제품은 이 SSD 방열판이 따로 붙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여기 1번 SSD 부분에는 방열판이 있었는데 이 밑에 3개 추가되는 SSD에는 이 방열판이 없어가지고 이 기가바이트 모델로 골랐어요. 그리고 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전원부가 CPU 쪽으로 16페이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빵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16GB 2개를 구성을 해가지고 총 32GB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쓰던 컴퓨터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딱히 메모리에는 큰 불만이 없어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제가 아마 이거를 쓰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GTX 1660 슈퍼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엄청나죠? 이걸로 인코딩, 뭐 게임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인코딩이야 뭐 인코딩 버튼 눌러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일 하면 되고 뭐 어차피 늦어봤자 한 30분 안쪽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리뷰 볼 때 좀 느려가지고 불편하긴 하죠. 프리뷰 화면 만드는 작업을 그래픽카드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CPU 내장 그래픽이 도와줄 거니까 그 말은 이 그래픽카드를 안 바꾸고 계속 쭉 써도 될 거라는 말이죠. 진짜 이 그래픽카드 고장날 때까지 이제 뽕 뽑고 버리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립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는 조립을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고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긴 없어요. 그래도 CPU 장착할 때는 조심은 해야 되죠. 이거 CPU 장착할 때는 저는 진짜 몇 번을 해도 항상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일단 잘 들어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CPU 장착이 간단하게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에 쓴 CPU가 12600K이긴 하지만 쿨러는 그냥 굴러다니는 아무 공랭 쿨러나 달아줄 예정이에요. 이거 제가 모델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딥쿨에 뭐였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무튼 요거가 제가 같은 쿨러가 이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히트싱크는 하나 쓰고 쿨러를 갖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 달아가지고 투팬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서머 그리스부터 좀 발라주고요. 지금은 그냥 공랭 쿨러로 달아줄 거긴 한데 뭐 나중에 만약에 이거 쓰다가 뭐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3열 순행 하나 새로 사가지고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달아본 건 또 처음인데 이 정도면은 뭐 공랭이라도 12600K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요? 이제 SSD를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SSD 방열판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이 메인보드 조립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한 메인보드는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케이스는 재활용을 할 거예요. 이거 되게 무거운데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무겁거든요. 이게 원래 제가 쓰고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거 제가 쓴 지 벌써 한 5년은 넘게 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이 양옆이랑 그리고 이 앞쪽 그리고 이 위쪽까지 해가지고 다 방음 패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실제로인지까지는 제가 재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플라시보라도 뭔가 좀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였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3RCS의 L900이더라고요. 이게 출시가 2015년인데 아직도 8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나름 괜찮은 케이스라서 이거는 바꿀 이유가 없죠. 그리고 특히 하드디스크 장착하는 부분이 진짜 저소음하고 진동을 잡는데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드디스크 보여드리기 전에 이 옆판을 먼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옆판을 보시면은 보통은 다른 일반 케이스들은 이 철판이 끝인데 요거는 이렇게 방음 패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거 철판 하나도 엄청 무거워요. 두께 자체도 엄청 좀 두껍고 그리고 튼튼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조용하기도 하고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하드디스크 고정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 철판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무슨 제조사에서는 무슨 킬? 뭐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쓰던데 제가 그것까지는 못 외워가지고 잘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 하드디스크가 이 사이에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된 건데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 같이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프링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약간 공중에다가 띄우는 느낌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프링을 기준으로 해서 하드디스크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장착할 때는 서버처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넣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참고로 이 케이스가 하드디스크 장착을 총 2개까지만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드디스크를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하드디스크 장착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전에 이거 하드디스크 고정하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 부분이 레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일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딱 고정이 걸리면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케이스예요. 그럼 저는 일단 이 컴퓨터에다가 조립을 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사이즈다 보니까 조립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장착을 했었던 SSD들 이제 레이드 구성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바이오스에 들어와가지고 설정을 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참고로 제가 SSD 하나당 용량을 256GB 짜리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총 4개 용량 해서 1TB 볼륨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TB 볼륨까지 만들어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윈도우 설치를 한 다음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인텔 12세대 CPU 중에서 12600K부터 이제 윗버전들은 빅리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고성능을 담당하던 P코어에 그리고 E코어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멀티코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 11로 제가 갈아탈 거예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윈도우 10밖에 없기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먼저 설치를 했는데 근데 이제 11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시네벤치 릴리즈 23을 돌려봤는데요.
라이젠 5 5600X는 싱글 1515점에 멀티코어는 1800점 정도였는데 12600K는 싱글 1900점에 멀티가 한 17000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거는 맞죠. 그리고 크리스탈 마크 점수도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SSD 같은 경우에는 요거 97025 플러스였어요. 요게 연속 읽기 쓰기 속도 기준으로 초당 3500MB 그리고 3200MB 정도 했었었는데요. 지금 제가 만든 이 레이드 볼륨 같은 경우에는 연속 읽기 쓰기 속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읽기는 9600MB 그리고 쓰기는 9800MB 정도 초당 속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 거에 비하면은 대략 한 3배 정도가 빨라지기는 했지만 사실 근데 레이드한 거 치고는 제 기준보다 조금 더 아래 낮은 속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뭐 이렇게 써볼 거고요. 여기에 그래픽 카드만 RTX 3070 정도로 달면은 더 좋겠지만 11월이나 아니면 12월 정도에 RTX 4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3000번대는 아래로 한 번 더 다이빙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4000번대까지 필요 없고요. 4000번대 나와가지고 3000번대가 떨어지면은 RTX 3080 정도 하나 중고로 장만을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편집 컴퓨터를 위한 최고의 가성비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